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2일 셀트리온 긴급점검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뭐 며칠 전부터 저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좀 현재 국면이 좀 과도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미 증시 대비, 우리 증시 대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 셀트리온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어제 또 안타깝게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연기가 또 불확실성으로 또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또 흔들어 대는 거겠죠. 계속 셀트리온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그 이유를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의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들, 그 다음에 저의 생각들, 뭐 근거가 있든 없든, 뭐 확실하지 않든, 뭐 찌라시든, 뭐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겠죠. 예.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여러 가지로 자료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블로그나 뭐 전문가들, 뭐 그 다음에 기자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내용은 뭐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정이 있죠. 예. 셀트리온은 좋은 회사다라는 가설하에 제가 이제 선별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추려서 내용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저의 시각적인 어떤 판단의 어느 정도 이제 가설을 정해둔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지배 구조는 뭐 다들 다 잘 알고 계시고, 뭐 서정진 회장이 압도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그리고 헬스케어를 제약을 다 결국에는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 총 그룹은 서정진 회장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뭐 지배 구조가 어떤 지분 싸움이 나오고 뭐 이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분식회계 논란 이런 것들도 좀 해소되고 뭐 다 되었고, 뭐 승계도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합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와중에서 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차근차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뭐 재고 부담이라든지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매와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전문 경영인 체제로 나가겠다고 이제 서정진 회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승계를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런 얘기겠죠. 이제 뭐 지금 뭐 직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뭐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수정해서 좀 얘기해 주죠. 혹시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자료를 수집한 게 있다면 바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셀트리온 전문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추석을 좀 달아주시면 될 것,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장남인 수석 부사장, 그 다음에 뭐 자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에서 서준석 이사도 굉장히 회사에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요한 보직을 맡아서, 그래서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라고 말로 이제 밝히지만 계속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승계로 가는 길을 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계속 언론이라든지 사회에서는 2세 승계, 3세 승계를 좋게 안 보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난 착해, 나는 잘생겼어, 실적으로 잘생겼는지 잘생겼지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나는 사회에 공헌하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헌 안 하고 회사의 이익만 추구할 수도 있죠. 예. 어쨌든 뭐 굳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꼭 무조건 이 사람들의 말만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 뭐 계속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뭐 지금 오늘도 제가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성장 기술주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을 안 한다, 자사주 매입을 안 한다가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재투자하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재투자를 합니다. 뭐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재투자를 하고 발전을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거죠. 혁신을 일으키고. 근데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이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저는 왜 굳이 셀트리온 같은 이런 성장 기업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이 합병과 승계를 염두에 두고 그냥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엮여가는 거죠. 합병을 함으로써 승계도 쉬워지고 승계를 하기 위해서 또 합병을 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현금 배당을 해서 지배 구조를 더 튼튼하게 주식 비중을 아니 자녀는 주식 하나 없으니 난 승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서정진 회장의 주식이 결국 자녀에게 다 상속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유력한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변수다. 각 회사들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합병 시점에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다면 주식 매수 청구를 쏠릴 가능성이 높다. 회사들은 시가총액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주식 대금 조달 금액도 상당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식 매수 대금 조달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든 뭐 승계를 하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러면 최대한 싸게 사서 하면 되는데 그게 뭐 40만 원이다 이러면 뭐 그 합병 반대하면 합병이 이제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15만 원이면 어쨌든 주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유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제 한몫을 하는 거죠. 계속 공매도 세력들은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판 돈이 어쨌든 뭐 서정진 회장이 계좌인지 뭐 누구 계좌인지 모르겠지만 차명으로 예를 들어서 공매도 계속 쳤다고 예를 들자고 치면 그걸로 또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또 매수 대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 공매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쇼커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공매도를 쳤던 자금이 회사 자금이다. 이러면 머리 아픈 거거든요. 이게 개인들만 지금 계속 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서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수 청구하는 주식이 사줘야 회사 부담이 감소한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이 기사나 기자들이나 뭐 전문가나 뭐 블로그나 셀트리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 합병과 경영권 승계자가 위한 주가 관리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네. 3사 합병의 주가가 낮을수록 서정진 회장에게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도 뭐 거의 동의하고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던 JP 모건 스탠리가 오늘도 공매도를 좀 이따가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장이 빠질 때는 JP 모건 스탠리가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뭐 같은 편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그렇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시장에 돌고 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러면 합병하고 이제 승계하면 다 마무리되는 거냐, 셀트리온이 좋아지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또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 거죠.
뭐 과반수 이상 출석권에서 3분의 2 이상 뭐 해서 합병이 승인되더라도 합병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사업 모델도 또 손봐야 되고, 예, 뭐 재고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 팔고 대금 받고 현금 흐름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합병을 안 하는 게 또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병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또 왜 이 모양이냐, 그럼 앞뒤가 또 맞지 않다, 이런 계속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쪽 저쪽 얘기를 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주주에 대한 보상, 뭐 그 다음에 재무적인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병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합병은 의미가 없다. 뭐 승계도 아니다. 이제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내용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합병이 된다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엊그제도 이제 HLB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한 건데, 뭐 HLB가 이번에 이제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행사일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차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차 계약도 해지하고 주식 더 사고 쇼커버링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또 증시에 또 어떤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여기서 합병 승인이 난다 라고 봤을 때 그 과정에서 뭐 또 대차라든지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역시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 아이들 문제의 아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합병 공시가 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 들고요. 저도 그쪽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빠져서 그게 아닌데 제가 또 착각해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료도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뭐 여러 개 뭐 셀트리온에 대한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니까요. 자신의 의견을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15만원이 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얼마냐? 149,700원이네요. 3.29% 하락 중이고. 제가 자료를 만들 때 15만원 100원 정도에서 좀 빠졌습니다. 37만원, 이제 중간에 주식 배당, 뭐 배당락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뭐 만원, 2만원씩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3년 전에 최고가 30, 거의 40을 찍었는데 지금 한 2만원 정도가 고점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이런 것들 다 감안한다면 실적으로 체감적으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더 또 조정, 그러니까 실적으로 한 뭐 17만 원, 만약 주식 배당이 없었다면 17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15만 원이라 하더라도 주식 배당을 계속 받아오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어떤 수익률 쪽으로 마이너스인 상태가 이렇게 한 60% 정도 수준, 뭐 50%, 40%, 30%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배당 받아서 또 현금 배당 사서 또 주식 채워놓고 이렇게 계속 하셨다면 그런 것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만 원, 뭐 이런 부분이 회사의 측면에서는 주식을 사기에 좀 덜 부담스러운 거죠. 합병 승인이 나면 그런 의도가 충분히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정리해 봤을 때는 우선 서정진 회장의 지배력이 현재 좀 막강하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전문 경영 체제로 이제 계속 나가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계속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컨트롤을 할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뭐 갑작스럽게 뭐 이거는 좀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갑작스럽게 또 상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많은 회사들이 과거에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뭐 야 왜 상속 안 한다고 해놓고 상속해? 이런 식으로 승계 안 한다고 해놓고 왜 승계돼? 그게 아니죠. 그건 이제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들들이 이제 승계 받아서 회사 운영하는 거거든요. 뭐 전문 경영인 세워놓겠지만 아들들이 다 경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현금 배당을 주고 있는 거고 주식 배당을 또 해서 주가를 낮추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
싸움에서 유리하게 매수 청구권이 나갈 주식을 그냥 회사 돈으로 계속 사는 거죠. 어차피 사야 될 건데 미리 사놓는 거죠. 싸기 때문에. 지금 싸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도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합병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미리 지금 대비 태세 차원에서 계속 회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유 중이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만약에 합병이 성공돼 버리면 이제 쇼크버가 확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오냐, 뭐 갑자기 지금 주주총회 또 올해 또 주주총회 또 있잖아요. 좀 있으면 3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도 이제 임박했고 2월이고 하니까 점점점 이제 주가는 빠져 있고 주주들 원성은 크고 그러면 갑자기 막 합병 공시 내버려 버리면 이제 이러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결정 전에 좀 분할 매수를 통한 매집이 좀 유효한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높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한 거고요. 예, 뭐 쉽지는 않죠.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 제가 매수 신호가 나가고 뭐 매수를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게 기관 투자자나 세력들의 힘이 워낙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가격대로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신저가 나오는 아이들은 계속 신저가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안 좋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이러면 주가가 또 추가 하락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점에 추가 매수하냐 아니면 언제 신규 매수를 하냐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느냐는 감각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14만 9천 15만원 이탈했으니까 지금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분할 매수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 내용인데요. 이게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뭐 그냥 그래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사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몰빵을 해버리면 15만원, 14만 5천원, 14만원, 14만 5천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너무 무서워서 13만 5천원에 손절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씩 1%씩 사면 10% 샀는데 예, 평단가가 15만원부터 13만원까지 14만원에 매수되고 15만원 됐을 때 이제 수익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고 저도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쉽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이미 좋고 싸 보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15만원 16만원 올라가 버리면 아쉬워서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냉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이 뭐 월봉상 보더라도 이제 그래도 지지 라인까지 120 월봉 전을 기점으로 좀 지지를 받았던 경향이 컸으니까요. 요 라인이 좀 무너지는지 좀 체크하고 일시적으로 이탈하다가 V자로 또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14만원대에서는 이제 조금씩 관심을 좀 가지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뭐 14만원, 14만 5천원, 13만원, 뭐 13만 5천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사면 되고 만약에 못 사더라도 크게 손해볼 가격대는 아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전 작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 라인이 13만 5천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겠다. 13만원, 12만 8천원 여기서 이탈하면서 개인들 투매가 좀 많이 쏟아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 많은 개인들이 털려나갈 수 있겠다. 그때가
온다면 정말 좀 큰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무조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아니까요.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힘든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주식 전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좀 힘내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좀 화이팅해서 앞으로 더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